질병관리청이 최근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올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아시다시피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바닷물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는데요. 날씨가 점차 더워지는 이맘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입니다.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시기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엄상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엄 기자, 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사망자는 70대 여성인데요. 지난달 14일에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자 응급실을 찾았는데 치료 이틀 만에 숨진 겁니다. 검체 검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확진이 됐습니다. 이 감염병을 말 그대로 비브리오 폐혈균의 감염에 의해서 급성 폐혈증으로 진화한 단계입니다. 네,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. 감염 증상도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이상일 때 급격히 증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매년 5월, 6월,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해당이 되는데요. 네. 이 시기에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또는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을 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. 세세히 좀 따져보면요. 먼저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었을 경우에 16시간에서 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급작스러운 발열이나 오한,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고요. 구토와 설사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 상처를 통한 감염의 경우에는 바닷물에 있던 균이 그 상처를 통해서 침입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입니다. 특히 피부 감염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상처가 없다가도 물 속에서 뭐 조개류에 긁힌다거나 이런 상처들이 날 수 있거든요. 네.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주요 증상으로는 상처 부위에 부종이나 홍반, 물집이 나타날 수 있고요. 심하면 조직 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네,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느 정도나 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치사율이 약 30에서 50% 매우 높은 편인데요. 특히 쇼크에 빠지는 경우에는 회복이 매우 힘들고 상당수의 환자들이 48시간 이내에 사망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70명의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68명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. 이것만 따져도 치사율이 40% 되는 거고요. 같은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8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이 중 3명이 숨졌습니다. 네,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이 수온 상승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텐데요. 예방법도 전해주시죠. 예, 예방을 위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어패류나 해산물 날로 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.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해야 하고 조리 시에는 해수가 아닌 수돗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. 조리할 때는 85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하고요. 또 사용한 도마나 칼 등 이 조리 도구들은 사용 후에 반드시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어패류 다룰 때 반드시 장갑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바닷물 접촉했더라도 반드시 그 후에는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엄상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